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알고 예. 사실은 그때는 뭐 기복식은 아니었죠. 그러다 선생님 만나서 이제 눈 떴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 선생님과 인연이 그때부터 저는 아마 그때부터는 마음 공부에다가 그냥 그 강하게는 못 다가가고 그냥 그 가랑비 옷 젖듯이 시험시험 정말 시험시험 그래 그 어떤 그 과정 중에 이 법문 들으면서 처음에 금방 알아들은 건 아니시죠? 그렇죠. 네. 선생님하고 면담하고 그때 왕창 그 전에는 알았다는 상에 예. 기본 반장했다가 예, 예. 선생님하고 면담 한 3년 만에 면담하신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아, 근데 처음에는 뭐 알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던가요? 네, 제가 그건 완전히 제가 갖고 있는 한 상이었고 그냥 제가 그냥 날뛴 말처럼 날뛰었던 그때. 근데 그 대화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네, 네. 대화하다가 선생님한테 네. 아니라는 거를 강하게 느꼈어요. 선생님께서 네가 그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정말 그때도 사실 반항심이 좀 있었죠. 나는 김대 선생님은 아니다 하니까. 네. 그리고 또 믿음은 강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네. 믿음은 강해서 아니다 하니 네. 분명히 내가 틀렸을 것이다 라고 네. 접근을 다시 시작했죠. 네. 그러다가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삶이 나를 네. 변화시켜줬죠. 삶이. 공부와 삶을 저는 따로 둘 것 같아요. 공부는 따로 두고 또 삶 따로 두고 그렇게 했는데 하다 선생님 법문 듣고 또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가 둘이 아니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또 그 하나 아님도 감이 오더라고요. 어떤 문득 다가오는 순간이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저는 생활하면서 느끼고 제가 분리수거를 하러 가면은 매일 한 9시에서 10시 사이는 그냥 제 시간이에요. 그때 이제 선생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골목길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서 딱 내려오면은 법문은 안 들리고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예, 예. 시야가 확 열리는. 예. 아, 그래 만약에 내가 예. 이거를 아는 거를 그림을 그리라면은 이 그림이 아닐까 하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아마 시초가 아니었나. 아, 그 감이 이제 그때 그 선생님한테 있지 않고 우리들한테 있다는 그 감이 그때 확 다가오더라고요. 아, 이 감이 그 감을 정말 잡았어요. 저희가 이 감이 맞겠다는 확신, 법문 내용과 또 일치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바늘 구멍에 이제 낙수물을 때리듯이 때렸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가 그래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생활과 이 법이 같이 굴러가니까 그림이 한 통 속이 탁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정말 많은 일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잖아요. 이게 딱 통으로 이렇게 다 이 하나가 우리는 근데 요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인데 그 하나하나의 모양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시공간을 창조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있다고 여기고 온갖 그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항상 그런 일이 있든 없든 항상 이 하나가 온 세상을 다 나를 포함해서 전부를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그래서 묵묵히 그냥 똑같이 모든 일을 평등하게 다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이거라면 뭐가 있을까요? 다 있죠. 다 있지만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가 있다라는 거는 이거의 독자성이 있는 거거든요. 분리된 어떤 것으로서. 근데 모든 게 하나야. 모든 게 하나면 그거의 자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의 독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독자성이 없다는 거는 컵이랑 죽비랑 나랑 세상이랑 뭐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한 마음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라서. 근데 분명히 모양은 있어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뭐 온갖 세계도 다 있는데 또 다 있지만 또 다 하나.
하나라고 얘기하기도 뭐해, 뭔가 하나야라는 생각을 집회하니까 이걸 한번 자기 스스로 그 체감을 해보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게 체감이 되냐? 우리는 막 이거 빠져 있어요. 이 어떤 내용이나 이거에 빠져 있는데 그것에서 딱 놓여나 보면은 그냥 이게 이게 저절로 이렇게 탁 이렇게 드러나죠, 이게. 근데 그래서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면 뭐엔가의 마음이 있는 거야. 뭐엔가 이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게 의식이 클로즈업이 돼서 이게 싹 시선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그냥 전체가 그냥 하나로 그냥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다 굴러간다, 뭐 하나로 드러난다, 뭐 그러니까 그래서 성품이라고 하거든요. 상이라고 안 하고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뭔지는 뭐 성품 그러면은 뭔가 잡히는 건 없는데 분명히 또 뭐가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성품 성자를 쓰죠. 이거를 본성이다. 어떤 속성이다. 어떤 성인 거는 잡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왜냐면 여기에서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봅니까? 느낍니까?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어라고도 할 수 없어. 그냥 없으면 없어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 실수를 많이 하죠. 뭔가를 알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데 그 알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게 이것의 증거인 것이지 알고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알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게 이것의 증거지 뭔가를 보려고 해. 그러니까 그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득 이것이 체감이 오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다르죠.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이거와 이게 하나 되는 시간이고, 그냥 그래서 무한히 자기 마음이 막 확장되는 듯한 막 어떨 때는 그냥 아주 사소한 거를 보면서도 막 신비스러운 그런 거, 그냥 이슬방울 하나 봐도 막 이게 신비스럽고 막 그런 공부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환희심 같은 거. 그래서 요거 하나뿐임이 분명해지고, 근데 우리가 공부가 이렇게 밝아지고 힘을 얻으려면 좀 공부가 좀 밀밀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밀밀해진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따로 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너무 익숙한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뭐 내가 있다라든가 타인이 있다라든가 뭐 법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아주 이 분별의 세계를 구축하는 기초적인 어떤 주관 객관 의식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망상임을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그 이원성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진다. 이원성이 벗어나면 하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원성이 벗어나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온갖 일이 다 있어서 그냥 다 경험을 해요. 다 이걸 경험하면은 딴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닌데 또 같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가 따로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망상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게 망상임을 알고 깨어나는 쪽으로 계속 깊어지고 계속 밝아지는 쪽으로 가셔서 진짜 확연해지는 전환이 옵니다. 이게 확 뭔가 또 달라요. 이 체험하기 전과 후가 다르듯이 체험하고 나서와 이게 분명해지는 순간이 뭔가 또 차원이 달라지는 듯한, 마치 우리 요 현재 삶으로 돌아오다에도 인용했는데 그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지구를 지배하는 왕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능력이 출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 경전의 비유가, 이 사람은 능력이 출중해서 온 나라를 다 지배를 하고도 능력이 출중해서 막 하늘나라도 왔다 갔다 해. 날라서 막 천마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하늘나라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그냥 땅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구 차원의 사람인 거야. 근데 이게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는
이 차원을 이렇게 이 차원이 달라지는 식의 전환이 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사람은 땅에 왔다 갔다 해도 땅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차원이 달라지면 그냥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게 따로 있다라는 그런 어두운 마음이 없으니까 어떤 경험을 해도 하나로 저절로 보게 되죠. 그게 저절로 보게 돼요. 뭐 공부를 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본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사는데 그냥 걸리지 않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이게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그런 어떤 일이 있다는 걸 믿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이제 물으실 거나 뭐 이런 것도 있으세요? 그럴 거는 이걸 알고 이제 정말 선생님 말씀 맞다나 이사를 이제 갔어요. 예. 가고 보니 또 다른 예. 그 고민거리가 하나 딱 생기더라고요. 예. 과연 이리 사는 게 맞을까? 내 삶을 내 삶이 예. 요대로 가는 게 맞을까? 어떤 그 하고 있는 일이나 뭐 어떤 그런 거요. 그러면서 왜 이 도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좀 그런 거 그것도 이제 마음 가시는 대로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뭔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저도 누구 못지않게 막 의지가 있고 막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던 이게 자기 주도성이 좀 나름 있는 사람인데 뭐 그래서 막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알아지는 게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문득,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사는 게 나을까 이렇게 의식 상태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불현듯 답이 나와요. 자기 내면에서. 답이 올라와요. 선생님께서 그냥 사라지면 된다 하시길래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이 답을 막 그러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문제를 느끼거나 이러면은, 고민은 되죠. 근데 그때는 뭔가 모호해. 자기 확신이 없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이게 맞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이 길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기를 믿으세요. 분명히 답을 줘요. 그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어느 순간 그렇게 행하고 있죠. 그거를 고민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희한해. 우리가 이게 마음이 안정되고 이렇게 맑아지면 이게 생각이 쉬워지고 그러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게 떠올라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기를 믿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참여하지 못한 도바님도 계셔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비슷해요. 공부 과정 중에, 이제 겪는 게 사람이 어떤 똑같은 의식 구조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비슷하거든요. 어떤 걸리는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저도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가장 공부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는 게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그리고 뭐가 따로 있는 듯한.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공부가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어떨 때는 이제 이것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아무 일이 없고 뭐 고요하면은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고 막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고 혼란이 찾아오면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내지는 뭐
건강할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건강하지 않을 때는 막 생각이 일어나서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물론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뭐 자유로워질수록 생각이 이렇게 잘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잦아드는 그거는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막 고요하다가 뭐 예전 뭐 이렇게 어떤 경계를 만날 때 막 시끄럽게 일어나면 예전보다 더 시끄러워진 것 같네 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거 공부가 이상하게 되나? 왜냐하면 법문 중에는 항상 뭐 고요하다, 뭐 깨끗하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더 생각을 부추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래는 생각이 없는 상태가 공부가 아니고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게 공부를 떠난 게 아니라는 그 자각이 와야 돼요. 우리가 많이 걸려 있는 거는 막 분별이 많이 일어날 거고 그런 인연이 펼쳐지면 그렇지 않은 인연일 때는 생각이 잘 안 일어날 거고 그렇죠? 그런 때 근데 이 공부라는 게 다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 자각인 것이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뭐 아프고 건강하고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달라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막 공부 잔잔하다가 어느 순간 막 어떤 경계를 만나니까 어려운 경계를 만나니까 시끄러워. 그러면 공부가 된가 안 된가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의 문제인 것이지 그 마음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관점으로 문제시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관점으로. 근데 개인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의 눈으로. 이것의 눈으로 보면은 생각이 많아도 이거고 생각이 적어도 이거고 그러면 생각이 많아도 이거고 생각이 적어도 이거라는 게 와닿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거에 문제시 안 하겠죠. 그럼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거에 문제시 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이 일어나도 이거라는 걸 보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거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자꾸 이렇게 취사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이 더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거지. 그러면 물론 이제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인연보다 많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것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나면은요 일어나다가도 힘이 없어요 생각이.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쉬어지고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적음을 자기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법의 눈으로 봐요. 그러면은 다 똑같아. 평등해요 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도 않게 되고 뭐 애써서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사람마다 겪는 인연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낱낱이 어떤 사연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이렇게 해당된다. 다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인연이 다 이 일인 것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거기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인연이 그러해서 일어났겠지. 근데 다 똑같은 거다 이게. 이 평등성, 이게 평등성이 탁 자기한테 자각되는 게 진짜 공부의 어떤 이 소식이 오고 나서의 또 다른 어떤 전환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탁 받아들여지면 사실은 그냥 공부가 수월해져요. 그냥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원만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아무 일이 없을 때와 온갖 일이 있을 때 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된다. 그러면 공부가 이 과정에서 수월하게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